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 영상은 가슴 수술 후의 회복기, 그때 해야 할 일,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런 것을 제목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에요. 그거를 요약을 해보면 수술 후에 내가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야 되는지, 즉 뭐 엎드려도 되나요? 많이 누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뛰어다녀도 되나요? 자, 이런 것들이고,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활동, 사무직이면 사무적인 일, 또는 자신이 이제 운동 강사다, 또는 뭐 항공기 승무원이다, 이제 이러면은 그런 직업에 따른 그런 활동을 언제부터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운동, 뭐 스트레칭, 뭐 요가, 뭐 필라테스, 또 수영,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음식을 하고 물은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술, 담배, 이런 건 언제부터 되느냐. 또 애를 볼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남녀관계, 부부관계, 요거는 언제부터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을 수술하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다가 한 수천 번 했겠죠. 결국은 이렇게 그 강의까지 하는 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딱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슴 수술은 쌍꺼풀이나 콧수술, 이렇게 얼굴을 건드리는 수술하고 다른 점이 옷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예를 들어 창피하고 수치감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옷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생활 하는데 더 복귀가 어떻게 보면 더 빠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가슴 수술이 뭐 이런 거 건드리는 것보다 더 큰 수술이다 생각해가지고 더 긴 기간을 잡아놓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쪽은 붓기가 이제 안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근데 이거는 창피할 게 없어요. 다 옷을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해주면 돼요. 음식이 땡기면 먹는 거고, 그리고 뭐 물이 땡기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 음료수를 마셔야 되고, 음료수가 땡기다고 하면은 음료수를 먹어줘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은 너무 힘들고 차라리 움직여야겠다, 그럼 걸어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것이 일단 크게 보면 첫 번째 원칙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씩 이제 정상생활로 페이스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점진적인 복귀.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 내가 운동선수인데, 뭐 농구선수인데 예를 들어 수술하고 농구 훈련을 언제서부터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그 다음날서부터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점점점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완전히 자기가 수술하기 전 상태를 끌어올 때까지는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회 복귀라고 하는 거, 자기가 원래 정상적인 생활의 복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그 강도를 높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의 경우에 이제 특히 그렇고요. 자, 이것만 뭐 기억하고 계시면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어떤 답변이 반복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완전히 정상적인 페이스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요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 4주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보형물을 집어넣는 수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뭐 물론 가슴 축소 술도 있고 처진 가슴 술도 있고 이제 보형물을 안 쓰는 이제 그런 술도 물론 있지만 일단 보형물 술만 생각하면 이거는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건데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생겨요. 피막이 생겨서 이 보형물을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는 역할. 너는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쌍꺼풀하고 난 다음에는 눈 붓기 빠지는 그런 기관을 생각하시면 가슴의 경우에는 붓기가 빠지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 주변의 어떤 세포 조직들이 놀라잖아요. 갑자기 크다막한 게 하루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쟤는 뭐지? 내 몸의 일부가 아니고 이물질인데 이런 인식을 몸에서 하고 그러면 쟤는 둘러싸가지고 포장지를 만들자. 이제 몸에서 자기 자신과 분리하는 어떤 이제 방벽을 쌓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피막의 형성인데 이 피막이 형성을 완전히 되는 데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 3, 4주 정도면 거의 보형물을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그런 방벽을 몸에서 구축을 합니다. 자, 그 상태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 보형물을 툭 쳐가지고서는 얼른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기라고 하는 것도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되는 동안에 이 회복기라는 말 자체도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이제 보형물 수술의 경우에는 특히 보통은 이제 보형을 둘러싼 자기 살의 어떤 안정화 단계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까지를 보통 회복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계속해가지고 조직은 변화를 겪게 되죠.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요,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슴이 위에 달려 있잖아요. 위에 달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수술 후에 붓기나 이런 게 좀 빠지려면은 사실은 서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압박복 또는 압박브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여기를 쪼맨 상태에서 배가 접혀 있으면 보통 환자분들이 뭐 구역질도 난다고 하고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때인데 이거 너무 속이 안 좋고 메스껍고 죽겠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꽉 졸라맸는데 뭐 집에까지만 길 막혀가지고서는 차 타고 가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몸이 접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편안한 이런 체위를 갖다 이제 못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불편감이 계속해가지고 누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한 자세를 취하면 돼요. 결국은 오히려 서 있거나 서성거리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더 편하죠. 잠잘 때 주로 이제 수술 당일날에 주무실 때는 문제가 되는데 수술 당일날에 엎드려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일부러 엎드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것도 편하게 자기가 평소에 취하던 그런 자세대로 주무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베개를 펼 때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높게 벽어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자, 누워 있게 되면은 누운 상태에서 이제 뒤척이고 그 다음에 잠이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거나 또는 화장실을 주문하거나 할 때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확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또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런 정도의 이제 상태가 사실은 수술 첫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무난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날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평소 자던 대로 똑같이 자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슴은 신체에서 이제 상부 쪽에 있기 때문에 상부 쪽을 좀 높이는 자세가 좋겠다라는 거죠. 네, 직업 활동의 복귀가 이제 언제 좀 가능하느냐, 어떤 노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무직인 경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일,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제 근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 다음 날에도 사실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육체적인 활동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항공기 승무원이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이제 휴가를 많이 못 내는데 보통 한 5박 6일 이렇게 시간을 내고서 비행기를 다시 탄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서 곧바로 이거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 고객의 왕초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과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제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해줘도 되는데 이 오버헤드 빈에 트렁크 무거운 걸 앞에 올리는 거 요것만 빼고 다 하셔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보형물은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대흉근을 갑자기 아주 강한 힘으로 수축을 시키는 건 안 좋겠죠. 상식적으로. 물론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수축을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근육을 확 수축을 시키는 순간 보형물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피막도 다 안 생기고 있고 계속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쪽으로 밀리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형물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악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어떤 활동의 복귀를 내가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몸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자기가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거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고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운동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요가 강사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겠죠. 어떤 분은 이제 요가는 이제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고 아주 심오하고 막 이렇게 뭐 어떤 뭐 정신적인 세계관 막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요가는 이제 스트레칭이 굉장히 많아요. 동작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느냐? 겨드랑이 쪽 절개를 했는데 팔 쭉 펴가지고서는 뭐 스트레칭 이런 거는 보통 뭐 안에 내가 하라고 해두거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조금 이렇게 해봐. 야, 나 여기까지인데 거기에서 그냥 후떡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여기까지 됐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또 후떡.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가 선생님들 수련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 가르쳤습니까? 뭐 학생들 가르쳤습니까? 물어보면은 한 일주일 쉬고 나니까 뭐 거의 뭐 다 가르치겠던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물론 개인차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수영. 이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상처가 물에 침수가 된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자, 상처가 물에 침수가 되면은 피부가 이제 물론 이 피부는 방수가 되는 옷이에요. 방수가 되는 옷인데 좀 그 보통 우리가 무슨 뭐 고어텍스니 뭐 비오시니 이런 거 좀 다른 건 뭐냐면은 표면이 물을 좀 먹으면서 표면이 질감이 좀 변하죠. 그렇지만 속 안으로 물이 침투하지는 못해요. 자, 상처라도 우리가 뭐 겨드랑이든 밑주름살이든 유륜이든 간에 칼로 찌 그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 꼬맸잖아요. 꼬매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아무가 붙고 방수 처리가 되는데 그건 얼마나 걸리느냐. 자, 방수는 48시간 정도면 충분히 돼요. 제대로 꾸며놨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물이 뭐 이렇게 뭐 상처에 물을 막 이렇게 뭐 이제 뿌리고 뭐 샤워기를 막 이렇게 해도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잡고서 이렇게 확 걸리면은 얘는 다시 벌어지죠. 그게 수술 전에 어떤 강도, 원래 정상적인 강도로 상처가 완전히 안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4주 이제 이 정도 이상을 이제 보셔야죠.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서도 벌려보면은 벌어져요. 상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더 이제 복잡한 어떤 이제 상처 힐링의 캐스케이드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죠. 원래 대를 강성을 회복하는 데는. 근데 물이 들어가는 데에 어떤 이제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이제 방수 이런 거는 한 이틀만 지나도 얼마든지 돼요. 그럼 수술 다 다음 날서부터 수영해야 되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것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고, 수영은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자유형을 한다 그러면 대흉근을 많이 긴장을 또 시키죠. 그다음에 배영을 한다 그러면 또 겨드랑이 쪽 굉장히 많이 또 스트레칭이 되죠. 이런 활동들이 내가 언제부터 가능하느냐. 먼저 이제 자기가 한번 이제 팔 좀 돌려보고, 야, 내 팔도 잘 돌아가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뭐 할만하네. 자,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물속에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확 들어가면 아마 1000m, 2000m 막 이렇게 뭐 하실 분은 사실 안 계시겠죠. 자, 먹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술 직후에는 저희들이 막바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뭘 먹이지는 않죠. 그 이유는 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토할까 봐 그러죠. 대부분은 이제 전신마취 약물들이 몸에서 씻겨나가기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전신마취 약물은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들이죠. 통증을 마취라고 하는 게 마취의 그 마자와 마약 마자하고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중추신경을 한마디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그게 마취거든요. 그러면 중추신경 쪽에 작용을 하던 그런 약물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뭘 먹으면은 포만중추가 또 작동을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구역질환 나오면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다 쏟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괴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금식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고 난 다음에 물과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보통 한 3시간? 뭐 이제 이 정도. 약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수술 시간이 이렇게 뭐 길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 3시간 지나면 이제 드시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은 원칙. 내가 이게 땡겨. 나 치킨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치킨 먹어도 돼 선생님? 자, 먹어도 되죠. 몸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칼로리가 필요하고, 아침서부터 내가 굶어가지고서는 그 전날 이제 자정서부터 굶어가지고서 내가 이제 배가 고프고 혈당이 떨어져 있는데 몸에서는 빨리 당을 보충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나 이제 신장이 원래 좀 취약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금식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물도 안 먹은 상태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은 체내에서 어떤 이제 칼로리와 전해질, 수분 이런 거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상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신장이나 간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음식들을 제대로 소화도 이제 못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납을 한 다음에 이제 소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꼭 체크하라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하죠. 자, 술, 담배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술은 들어가면은 전부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은 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에서는 몸에 들어온 술이라고 하는 거는 위장, 소장 여기에서 뭘 해주는 게 없고 그냥 흡수만 시켜가지고서는 전부 간에서 이거를 다 대사를 해가지고서는 청소합니다. 근데 수술하면은 자 일단 안정제 들어가죠, 마취제 들어가죠, 진통제 들어갔죠, 항생제도 넣어야 되죠. 계속 먹어야 되죠. 항생제도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약들도 전부 간에서 일을 해야지 대사가 되는 애들인데, 그 판국에 이제 술이 또 이제 같이 들어온다. 이제 그게 좋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한약 먹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한약 똑같아요. 한약 성분들이 걔네들도 거의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서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안 들어오던 애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술은 일단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다 드실 때까지 조금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수술 당일날에도 이제 술 먹는다. 이거는 진짜 조금 많이죠. 이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 아니고 간을 그렇게 이제 무리를 주고 부담을 주면은 수술 후에 회복 기간 동안에 그런 거는 이제 좋지 않죠. 그럼 담배는 어떻느냐? 뭐 담배는 뭐 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담배는 니코틴하고 타르가 있는데 니코틴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말초의 혈액순환을 갖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주로 손가락 끝, 코끝, 뭐 발가락 끝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중심적인 혈관을 수축시키지는 않지만 말초적인 혈관을 혈류를 갖다 이제 감소를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영양 공급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니코틴이. 그래서 가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니코틴의 양량적인 효과가 아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환자분이 저는 오늘 조금 아까 수술했는데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어서 미치겠는데요. 피세요.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담배가 뭐 가슴에 어떤 순환 장애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방은 혈액 공급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유방은 왜 있습니까? 아이들 모유를 생산하라고 종물주가 창조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아주 풍부한 그런 오간이고, 그래서 이 담배 몇 대 핀다고 뭐 이제 그 유방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사가 담배를 피라고 했다 나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피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면 되게 곤란한 게 담배 몸에 안 좋죠. 그냥 끊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자, 육아적인 문제. 이게 난감한 거는 뭐냐면은 애들은 움직이거든요. 다른 거, 뭐 한약, 뭐 담배 이런 건 내가 다 피할 수 있는데 애들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안 되죠. 뭐 4개월짜리 애가 있어요. 뭐 8개월짜리 애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걔네들은 엄마한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육아를 하는 그런 엄마들 입장에서는 가슴 수술을 왔다 이제 앞두고서 과연 내가 이제 이걸 언제부터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이건 이제 걱정이 되고 사고가 이제 있지 않느냐. 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 어머니들을 갖다가 수술을 해봐도 애가 사고를 쳐서 보형물이 파열이 되거나 수산대에 피가 차거나 그런 어떤 염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던 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보고된 걸 들은 바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쁘게 평소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는 애를 갖다 이렇게 번쩍 막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애기 하면서 번쩍번쩍 안 어울리고 그거를 수술한 후에 이제 직후에 당장 하지 못하죠. 자, 그거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이제 뒤섞어야 좀 잘 해주고 그렇게 이제 번쩍 애를 두고 뭐 이런 거는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야 그 다음에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자,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갑작스러운 근육의 어떤 긴장 그리고 또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항상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그런 근육의 수축, 운동 이런 거는 수술 초반에는 좀 피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남녀관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생각해도 아시겠죠. 이거 상관없어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다 괜찮은데 자, 터치를 할 때 이제 그 어떤 그 강도 이런 게 문제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 수술한 이제 부인 가슴을 갖다가 굉장히 터프하게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러한 충격들이 지속되고 해서 보형물이 이제 그 회전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물의 어떤 그 위치의 어떤 이동, 위치 이상 또는 이제 회전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단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지속적인 어떤 강도의 어떤 그 접촉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동일한 접촉의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술 초기에는 서로 조심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가슴수 회복기에 우리가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겉핥기식으로 된 것도 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원칙들, 몸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해주면 된다. 몸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부러 하지 않는 게 맞죠. 자, 그런 원칙과 점진적으로 자기 페이스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거. 자, 그것이 회복기 동안에 이제 가장 큰 원칙이니까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